예, 이제 요약집 218쪽 하겠습니다. 218쪽에 간의 기능. 첫 번째 줄, 간은 배설한다. 두 번째 줄, 분비한다. 세 번째 줄, 형성한다 그랬죠? 그게 다 담즙이에요. 218쪽에 동그라미 2번, 간의 기능. 간은 담즙을 배설한다, 분비한다, 형성한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담즙을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죠.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신진대사, 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하고 해독, 나쁜 걸 해결하고 당분을 저장한다 그랬죠? 당원, 영어로 글리코겐. 당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합니다. 혈액 응고인자인 프로트롬빈도 합성하죠. 혈장 단백질 중에 두 가지, 알부민과 피브리노겐. 혈장 단백질 이름 두 가지, 알부민, 피브리노겐은 우리말로 섬유소원이라고도 하죠. 저장한다. 또 철분도 저장한답니다. 췌장으로 가실게요. 췌장은 췌장액, 아까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다고 했죠. 그걸 외분비라 하고,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두 가지 호르몬을 분비해서 관 없이 직접 혈액으로 내보내는 방식을 내분비라 그러죠. 외분비와 내분비 두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는 췌장. 이제 관련 질환으로 가시면 간염은요, ABC 바이러스 간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표 먼저 보겠습니다. A형과 BC형을 묶으시면 되죠. A형은 급성, BC형은 만성입니다. A형만 급성, BC형은 만성이에요.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써놔주세요. A형 간염은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이라고 부르지, B형, C형에다가 전염된다, 유행한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전염성 간염, 유행성 간염, A형 간염이고요. 전염 경로가 경구로 된다고 하죠. 입으로 뭐 먹습니까? 물, 음식. 먹으면 대변으로 나오죠. 물, 음식, 대변이고 혈액으로 전파가 되냐? 되긴 되죠. 그런데 A형 간염은 급성 감염병이라 앓는 시기가 매우 짧아서 혈액으로 전염되는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A형 간염을 앓고 있을 당시의 혈액이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면 옮습니까? 안 옮습니까? 옮는다. B형, C형은 혈청성 간염이라고 합니다. 거기 혈청 간염이 B형에만 써있지만 BC형 공통입니다. 혈청으로 옮는다죠. 더 정확히 말하면 체액으로 옮는 거죠. 체액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혈액이고, 남자 거 정액, 여자 거 질분비물. 남의 혈액이 내 몸에 들어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주사바늘 찔리거나 혹은 수혈. 주사바늘 찔리는 사고를 뭐라 그러죠? 자상. 찔리는 거, 그리고 수혈 받을 때, 혹은 성관계 부부처럼 오랜 시간, 그럼 정액과 질분비물이 체액이 교류하면서 옮을 수도 있다. 거기 나온 설명이 B형, C형 공통입니다. 그럼 간이 안 좋은 사람, 간염이나 간경화나 구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설명이 두 군데 나눠져 있습니다. 218쪽 동그라미 1번에도 있고 219쪽 동그라미 2번에도 있어요. 그냥 연이어서 볼게요. 간이 안 좋으면 첫 번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물론 복수가 차 있거나 부종이 있으면 아니죠. 일반적인 염증일 때 수분 섭취를 하면서 담즙이 부족하니까 지방을 제한하고, 염분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는 부종 때문이죠. 간이 안 좋은 사람, 부종이 있기 때문에 염분 제한하고요. 간의 대사작용을 돕는 비타민 B, 특히 비타민 B가 간의 대사작용을 돕습니다. 당질을 공급하는 이유는 열량. 당질은 탄수화물이죠. 우리가 탄수화물 먹는 이유는 오직 하나, 열량 공급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격려하는 이유는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 치유. 간염이든 간경화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 치유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 항히스타민은 가려움증에 대한 약이죠. 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가렵죠? 혈액 안에 담즙염 성분 때문입니다. 간이 안 좋으면 담즙 생산을 원활하게 못하면서
담즙의 성분인 담즙산, 아까 담즙염 그랬던 거 있죠. 담즙산, 담즙염 때문에 소양증이 생기고, 또 여긴 없지만 빌리루빈 때문에 어떤 증상 생깁니까? 황달. 간이 좋지 않으면 담즙을 원활하게 생산하지 못하면서 담즙 성분 중에 하나인 담즙산 때문에 소양증, 담즙의 색소 성분인 빌리루빈 때문에 황달. 간이 안 좋은 사람의 증상은 공통입니다. 또 감염 예방을 위한, 간이 안 좋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감염도 잘 생겨요. 그래서 항생제도 쓰고 기본적으로 쉬어야겠죠. 베드레스트. 연이어서 봅니다. 219쪽 간경화, 침대에 안정하면서 아까 간세포 재생 치유를 위해서 고단백, 열량 공급을 위해서 고탄수, 부종 증상이 있으니까 저염, 담즙 생산을 원활히 못하니까 저지방, 출혈 예방은 간이 안 좋아서 혈액 응고인자, 아까 프로트롬빈 생산이 원활하지 못하니까요. 간이 안 좋으면 혈액 응고인자의 이름 프로트롬빈 생산을 잘 못하니까 출혈이 많아요. 그 예방이 필요하고요. 피부 간호는 소양증을 두고 하는 겁니다. 가려운 것 때문에 긁어서 피부에 대한 간호가 필요하고요. 복수가 너무 심하게 차 있으면 바늘로 찔러서 뺄 수도 있어요. 복수 천장. 또 복수나 부종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라식스, 즉 퓨로세마이드. 라식스는 상품명이고 물질 이름이 프로세마이드죠. 프로세마이드 같은 이뇨제를 쓸 수도 있다. 진정제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간성 혼수 가능성 때문이에요. 간이 안 좋아서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면서 간성 혼수가 올 수도 있는데 진정제 같은 거 쓰면 완전히 사람이 다운돼서 위험할 수 있어요. 간성 혼수의 원인 물질이 뭐라고요?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생기죠? 대장이요. 대장에서 생기는 암모니아가 원래 간에서 요소로 전환돼서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간이 안 좋다 보니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지를 못해서 혈액 안에 암모니아가 많은데 그 암모니아가 뇌까지 가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간성 혼수죠. 간성 혼수의 원인 물질 암모니아는 아까 제가 대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뭘 먹어서 생긴 거죠? 단백질.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세포를 재생 치유하기 위해서 고단백 식사를 하지만 간성 혼수가 있는 사람은 그 원인 물질 암모니아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단백질을 제한하죠. 일반적으로 간이 안 좋으면 고단백 식사를 하지만 간세포를 재생 치유해야 되니까 간성 혼수의 가능성이 있거나 있는 사람은 암모니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단백 식사를 한다. 췌장염으로 가시면 복막염으로 연결이 되죠.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복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로 원인이 알코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흡기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으로 가셔서 호흡기계 미음을 보실래요? 우리 질병관리 감염병 공부에도 나오는데요. 220쪽에 미음을 보면 호흡기계는 가장 흔하면서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바이러스, 세균 등의 전파 경로가 되겠죠. 급성 기관지염으로 가겠습니다. 기관지의 염증이란 뜻이죠. 니은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염증이니까 안정. 220쪽에 동그라미 1번 급성 기관지염 보고 있습니다. 염증이니까 안정 취하면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다. 습도를 약간 높게 한다는 건 모든 호흡기계 환자의 공통입니다. 분비물, 가래를 묽게 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조금씩 자주 하면서 습도를 약간 높게 해야 되겠죠. 2번 폐기종으로 하겠습니다. 폐기종은 폐포벽이 파열되는 병입니다. 폐포가 포도송이처럼 빠글빠글 해야 되는데 폐포벽이 파괴돼서 폐포 자체가 빵빵해져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잘 안 되는, 빵빵한 게 좋은 게 아니죠. 폐포가 빵빵해져서 실제적으로 폐포 면적은 줄어들어서 가스 교환이 비효율적인 병입니다. 왜 그렇게 폐포벽이 다 파괴됐을까? 담배 때문이죠. 흡연, 모든 호흡기계의 원인에 공통적으로 흡연이 들어가 있겠죠.
세 번째 줄 보시면 폐기종의 증상, 곰봉 모양의 손가락 끝은 저산소증 때문이에요. 저산소증 때문에 손가락 끝에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손가락 끝이 부은 거예요. 우리 고상지도라고 하죠. 저산소증 때문에 말초 모세혈관이 터져서 부어서 손가락이 볼록하다. 술통 모양의 흉곽이 폐기종의 아주 특이한 증상이에요. 빵빵하다는 것과 연결 지으세요. 아까 폐포벽이 다 터져서 빵빵하다 그랬죠. 그래서 흉곽이 옆으로 넓고 앞뒤로 좁아야 되는데 옆으로 줄어들고 앞뒤로 튀어나오면서 술통처럼 드럼통처럼 흉곽이 특이하게 그런 모양으로 되는 겁니다. 가래 분비물이 너무 많으니까 디귿의 두 번째 줄 보세요. 체위를 변경시켜서라도 배액을 시켜야 되고 물리요법, 진동이라든가 두드려서라도 가래를 떨궈내야 될 정도로 가래가 많다는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숨쉬기가 어려워서요. 내보낼 때 천천히 내보내야 돼요. 호기, 내보내는 거를 길게. 흡기, 들이마시는 것보다 호기, 내보내는 것을 길게 해야 됩니다. 또 입술을 오므려서 촛불 끄듯이 하는 거 배우셨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촛불 끄는 것처럼 호 하면서 복근을 이용합니까? 네. 호기, 내보내는 걸 길게 한다. 입술을 오므려서 촛불 끄는 것처럼 내보내는데 복근을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이용한다. 복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공기를 내보내야 될 정도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보내는 게 힘듭니다. 이건 폐기종 환자뿐만이 아니라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무기폐, 공기가 없다라는 뜻인데 왜 공기가 없어졌을까? 막혀서 그래요. 뭐 때문에 막혔을까? 분비물. 첫 번째 줄에 이물 등에 의한 그랬는데 분비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수술 후에 마취 동안 고여있던 분비물을 제대로 못 내보내면 그 분비물이 막아가지고 무기폐, 폐렴. 무기폐, 공기가 없는 폐가 연이어서 폐렴으로 이어지겠죠. 폐렴은 급성으로 열이 많이 날 텐데요. 동그라미 4번 폐렴. 폐렴의 특징 고열. 급성으로 열이 많이 나면서요. 니은으로 가보시면 호흡곤란일 때 가장 좋은 자세가 뭡니까? 파울러시 체위, 반자위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인, 기도 내 이물질이 흡인이 돼서 생기는 흡인성 폐렴. 동그라미 5번 폐농량이든 농흉이든 고름이 생기는 염증이죠. 감염된 부위를 아래로 하는 게 좋을까 위로 하는 게 좋을까? 아래로 하는 게 좋겠다. 감염된 부위를 위로 했다간 반대편으로 흘러내릴 테니까 폐농형이든 농흉이든 감염된 부분을 아래쪽으로 눕자. 왼쪽에 220쪽에 기관지 내시경 보고 가겠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보는 거니까 얼마나 카메라 넣을 때 구역질 나겠어요? 금식해야죠. 위에 음식물이 있으면 내시경 하려고 카메라 집어넣을 때 구역질 나서 다 토하겠죠. 검사 전에 금식해야 되고요. 검사할 때 목을 약간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취된 동안에 국외반사, 국외반사를 연화반사라고도 하죠. 국외반사, 연화반사가 마취되었다가 풀려서 돌아올 때까지 먹으면 안 되죠. 국외반사, 연화반사는 우리가 먹다가 기도로 뭐 들어가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구역질하거나 기침하거나 내보내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반사가 있어야 우리가 흡인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반사가 돌아올 때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또 기관지 내시경, 기관지 쪽으로 카메라가 들어갔다 나왔으니 목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쉰목소리 나고 아플 수 있으니 따뜻한 생리식염수 이런 걸로 각을 하면 좋겠네요.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각을 하자. 네, 221쪽으로 다시 오셔서 동그라미 6번 늑막염 보겠습니다. 늑막이 뭐죠?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두 겹의 막이죠. 늑막을 흉막이라고도 합니다. 가슴 흉자 써서 늑막, 흉막,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두 겹의 막인데 그 사이에 공간을 늑강 혹은 흉강이라고 그러고 약간의 윤활액,
늑막액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거기 너무 많은 염증 삼출물이 쌓여서 바늘로 찔러서 빼서 검사하거나 또 공기 같은 거 기흉일 때 빼주기도 하거든요. 바늘로 찔러서 빼주는 거 늑막천자할 때 갈비뼈 사이가 벌어져야 됐으니까 두 팔을 내린다 올린다 올린다. 그냥 올리면 벌 서는 것 같으니까 그 베개 같은 거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갈비뼈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로 바늘로 찔러서 늑막천자를 할 수 있죠. 뒤로 가시면 222쪽. 기관지 확장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지 넓어져서 숨쉬기 좋겠네. 그게 아니야. 기관지 벽이 완전히 너덜너덜. 그냥 기관지 확장증 그런 선생님들이 너덜너덜을 떠올려 주세요. 염증이 너무 오래돼갖고 가래는 대박 많고 첫 번째 줄 심한 발작적 역행 기침. 기침하면 칵칵 하고 분비물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컥컥 이러면서 분비물이 막 도로 들어가는 장난 아니죠. 두 번째 줄 다량의 3층형 객담. 객담 가래가 얼마나 많으면 3계층을 이룰 정도겠냐고요. 기관지 벽이 만성적 염증으로 너덜너덜해서 가래가 너무너무 많은 병이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8번 천식. 천식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시는 게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의한 거예요. 기침이 많이 나면서 기관지 점막이 부어요. 그러면 기도가 좁아지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기관지 평활근이 막 수축 경련을 해. 그러다가 발발발 경련하다가 완전히 막힐 수가 있어.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생명이 위험한 병이죠. 점막, 기관지 내부 점막이 부으면서 평활근이 수축 경련하는 그런 걸 천식 발작이라 그러죠. 두 번째 줄 쌕쌕거리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휘 하고 나요. 그걸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천명음은 들이쉬는 흡기에 날까요? 내쉬는 호기에 날까요? 호기. 내보낼 때 힘들어서 휘파람 소리처럼 빠져나가기 어려워서 나는 소리를 뭐라 그럽니까? 천명음. 막 천식발작 올 때 선생님 아까 기관지 내부 점막이 부으면서 막 경련하면서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때 혈압 올라갈까 내려갈까? 당연히 올라가지. 그때 맥박이 팍 빨라질까 느려질까? 팍 빨라지겠죠. 세 번째 줄에 천식발작 상상해 보세요. 혈압이 팍 올라가면서 맥박도 빨라질 거다. 기관지를 빨리 넓혀줘야 돼요. 응급으로 기관지를 빨리 넓혀줄 수 있는 약 두 가지.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평상시에 쓰는 약은 뭐죠?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 벤톨린. 흡입하는 벤톨린. 요거 상품명이고요. 물질 이름이 뭐죠? 살부타몰.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흡입하는 약의 이름 살부타몰. 다 메커니즘은 좀 달라도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약이라는 점은 공통이죠. 흡입하는 약의 이름 벤톨린, 물질 이름 살부타몰, 지금 여기 책에 나온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다 기도를 확장하는 약입니다. 두어 줄 내려오면 유동식과 수분 공급하라는데 너무너무 천식발작 오는 게 힘들어서 음식 먹는 것도 물처럼 줄줄줄 마실 수 있는 유동식이 좋다는 거고요. 습도를 약간 높게 한다는 건 공통적이고 정신적으로 환자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천식발작 와서 내가 이러다가 숨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정신적으로 지지해주고 숨쉬기 편안한 반자위로 한다는 건 똑같죠. 마지막 9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간단히 언급한 폐기종, 천식, 만성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이런 병들이 2개 이상 있거나 오래되면 만성적으로 폐쇄되는 폐의 질환이라는 하나의 컨디션, 상태를 말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거의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23쪽의 마지막 두 줄 보실게요. COPD 환자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는 독감 고생하고 낫지만 이런 분들은 기저질환이라 그러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기저질환으로 깔고 있으면 독감 자체가 굉장히 위협이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독감 예방주사를 더 열심히 먼저 맞아야겠죠.
혈액 질환 넘어가겠습니다. 복습으로 거기 동그라미 1번 혈액의 구성 성분 중 기억, 니은 보겠습니다. 기억, 혈장, 혈액의 액체 성분이죠. 55%를 차지하고요. 니은, 혈구, 고체 성분, 알게인 성분이죠. 45%를 차지하고 적혈구, 백혈구, 여기는 없죠. 밑에 있네요. 혈소판. 세 가지 혈구의 이름과 역할 아실 거고요. 혈장, 혈액의 액체 성분 안에는 아주 중요한 혈장 단백질이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알부민, 글로불린, 피브리노겐 세 가지 이름 아셔야겠습니다. 알부민은 혈장 삼투압을 유지한다 그러죠. 알부민은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고 글로불린은 원래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 주로 감마 글로불린을 얘기하죠. 그게 항체, 말하자면 면역체죠.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항체, 면역체입니다. 우리가 임뮤노글로불린 이렇게도 부르죠. 피브리노겐은 우리말로 섬유소원이죠. 섬유소원, 우리말도 있는 피브리노겐은 혈액 응고 역할이죠. 혈장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단백질 세 가지 알부민, 혈장 삼투압을 유지한다. 글로불린, 무슨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그게 무슨 역할? 항체, 면역체. 그래서 임뮤노글로불린,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 게 그거예요. 피브리노겐은 섬유소원으로 번역되면서 혈액 응고 역할을 한다. 네, 22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혈액 관련 질환은 빈혈을 공부하겠습니다. 빈혈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류, 원인별 분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세로로 보시겠어요? 철결핍 빈혈. 우리 몸 안에 철 함유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왜 부족할까? 호발인자 출혈이죠. 피 자체를 흘리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철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빨리 먹고 적혈구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빈혈 상태가 되는 거겠죠. 철결핍 빈혈은 출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피를 잃으면 내가 철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보충해야죠. 맨 밑에 가보니까 식사를 통해 철분 섭취하면서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철분 약을 먹을 때 흡수를 도와주는 게 비타민 C. 이름이 뭐였더라? 아스코르빈산. 마지막 줄에 있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C. 이름이 아스코르빈산. 두 번째, 악성 빈혈은 우리 아까 위암이거나 위축성 위염이거나 위를 절제한 사람은 위벽세포가 없다. 위벽세포에서 내적 인자가 나와서 내적 인자가 비타민 B12번 흡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빈혈 얘기했었죠. 두 번째 줄, 비타민 B12번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비타민 B12번의 흡수 장애. 안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비타민 B12번이 여러 음식 속에 들어있어서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비타민 B12번 섭취 부족이 아니라 흡수가 안 되는 거라 그랬죠. 내적 인자가 없어서. 그러한 빈혈, 악성 빈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타민 B12번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흡수가 안 돼서 그런 거라서 이거를 주사합니다. 근육주사, IM. 맨 아래줄 보면 비타민 B12번을 근육주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생불량성 빈혈은 백혈병하고 아주 비슷해요. 골수, 뼈의 가장 안쪽인 골수에서 조혈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하는 유명한 화학약품 있잖아요. 벤젠이에요. 벤젠. 선생님들이 산업단어 시간에 잠깐 봤을 거예요. 벤젠이라는 유기용제가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졌고요. 그럼 재생불량성 빈혈은 적혈구만 부족할까요? 아니요. 세 가지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부족합니다. 용혈성 빈혈은 적혈구가 파괴된다는 뜻이에요. 왜 파괴될까?
우리가 아동간호학 시간에 배웠죠. 적혈구가 파괴되는 용혈성 질환, 신생아 용혈성 질환, ABO, RH 부적합증 기억나시나요? 엄마랑 아기랑 ABO가 안 맞는 경우는 드물고요. 주로 RH가 안 맞아서 적혈구가 다 파괴되면 그로 인한 빈혈, 용혈, 뜻 적혈구가 파괴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225쪽에 백혈병 가겠습니다. 백혈병은 아까 제가 재생불량성 빈혈과 비슷하다 그랬죠. 얘는 골수의 문제예요. 왜 골수가 어떤 문제냐? 비정상 백혈구가 온전한 백혈구가 아니고 비정상 백혈구가 골수를 다 잠식한 겁니다. 골수를 다 잡아먹은 거예요. 비정상 백혈구가. 그래서 온전한 백혈구도 없고 적혈구, 혈소판 다 부족해지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골수를 다 잡아먹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세 가지가 다 부족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름이 백혈병이듯이 백혈구 부족한 게 제일 심각한 거야. 백혈구 부족해서 어떤 증상이 있죠? 감염.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이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격리 하더라? 마지막 줄 역격리. 역격리를 뭐라고 하죠? 보호격리. 그러면 역격리, 보호격리 하는 그 격리실은요, 양압이에요? 음압이에요? 이건 양압이죠. 왜냐면 백혈병 환자 방에 있던 공기가 우리 쪽으로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죠. 우리 쪽에 있는 공기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 사람을 감염시킬까 봐 걱정이죠. 그러니까 백혈병 환자가 하는 역격리, 보호격리는 문 열었을 때 백혈병 환자 거 우리한테 오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양압. 시험에 음압, 양압 나오면 헷갈리죠.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뭐 코로나, 메르스 이런 사람 격리했으면 문 열었을 때 거기 있는 거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천장에다 구멍 뚫어서 위에서 빨아들여서 우리가 문 열었을 때 거기 거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격리, 역격리 해야 되는 사람은 문 열었을 때 거기 거 나오는 건 괜찮아. 우리 거가 들어가는 게 문제야. 그래서 보호격리하는 곳을 양압으로 해놓습니다. 수혈에 대해서는 O형과 AB형만 짚을게요. O형은 누구나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제공하다라는 뜻의 공, 만능 공혈자. AB형은 리을로 가세요. AB형은 어떤 혈액형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능 수혈자라고 합니다. 수혈하기 전에 혈액형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혈액형 ABO, RH 검사는 물론이고 직접 섞어서 보는 것을 크로스 매칭, 교차 시험이라고 하죠. ABO, RH하고 크로스 매칭까지 확인한다는 점. 226쪽으로 가셔서 수혈에 대한 부작용 보겠습니다. 수혈에 대한 부작용 내용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너무너무 이게 위험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까 ABO, RH 교차 시험까지 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러한 부작용은 첫 몇 분에 많이 나타난다? 15분이요. 그래서 수혈 첫 15분 동안은 직접 지켜보는 게 원칙이에요. 수혈에 대한 부작용, 막 열나고 머리 아프고 막 어들들 떨리고 막 숨을 못 쉬고 여러 가지 위험한 증상들, 제일 무서운 게 급성 용혈 현상이거든요. 혈구가 막 깨지는 거. 근데 첫 15분에 많이 일어나므로 즉시 직접 관찰하고 만약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중지하고 보고하는 거죠. 니은에 수혈 중 이상 반응이 보이면 즉시 중지하고 보고한다. 순환기계 질환으로 가겠습니다. 해보생리는 선생님들이 되실 것 같고 227조 고혈압부터 가겠습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 140에 90. 고혈압의 증상이 쫙 나오는데요. 227쪽에 고혈압 니은을 보시면 증상이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쵸?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 못 자고 등등등등 마지막쯤에 보니까 정서적 장애 비출혈. 아,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터질 수도 있구나. 하지만 무증상이 많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까지 하잖아요. 혈압이 높은 것에 대한 증상이 없기도 하고 대부분 머리 아픈 것부터 코피가 날 수도 있다.
고혈압에 대해서 많이 먹지 말고 살찌지 말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죠.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저염, 저지방, 체중 감소. 맞아요. 짜게 먹으면 살찝니다. 우리가 짜게 먹으면 수분 양이 많아지고 혈액 양이 많아지고 혈압이 높아지죠. 짜게 먹으면 살도 찌고 혈압도 올라간다는 점. 마지막 줄쯤에 보면, 마지막 두 줄에 보면 이뇨제로서 몸 안에 있는 수분을 빼서라도 혈압을 낮추는 겁니다. 교감신경은 혈압을 높이니까 교감신경 억제제로 혈압을 낮추려는 거고, 혈관을 확장시켜서라도 혈압을 낮추려는 거죠. 혈관 확장제 이름 하나 시험에 나왔었죠. 하이드랄라진, 히드랄라진이라고도 읽는 소동맥을 확장시키는 고혈압약 이름 하이드랄라진 혹은 히드랄라진이라고도 읽습니다. 또 안지오텐신을 전환하는 효소로 억제한다는 뜻은 우리 몸 안에 안지오텐신 1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1이 2로 바뀌는데 이 2가 승합, 혈압을 올리는 작용이기 때문에 안지오텐신 1이 2로 바뀌지 않게 하는 약을 쓴다는 거예요. 그 약 이름이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캡토프릴. 그러한 작용의 약이 캡토프릴이라는 약이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안지오텐신 1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2로 바뀌어 전환이 돼. 그 전환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승합, 혈압을 높이는 2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약의 이름 캡토프릴. 마지막으로 칼슘 기량제가 어머 그러면 우유도 먹으면 안 되겠네? 그 소리가 아니고 칼슘이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칼슘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약. 칼슘이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근이 강하게 수축하거든요. 그 약의 이름이 그 유명한 노바스크, 암로디핀. 노바스크는 상품명이고 암로디핀. 흔히 많이 환자들이 처방받는 약입니다. 이름을 몇 가지는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소동맥을 확장시키는 하이드랄라진, 혈압을 올리는 안지오텐신 2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전환효소 억제제 캡토프릴, 칼슘이 심장 근육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암로디핀까지 했습니다. 협심증. 협심증이 무슨 병입니까? 관상동맥이 좁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완전히 막힌 겁니까? 그건 아니고 부족해지는 거죠. 심한 흉통, 체스트 페인이 있죠.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 협심증. 228쪽으로 가면 디귿. 228쪽에 협심증은요, 그 흉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요. 압박감 혹은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다, 누가 내 심장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다양한 느낌과 호흡 곤란, 숨쉬기 어렵다고까지 느낍니다. 신속하게 관상동맥을 이완시켜주는 약이 니트로글리세린, 우리 의학용어 약자로 NTG. 굉장히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 그래서 속효성이라고 그러고 5분 간격으로 몇 번까지? 3번까지 반복 투여할 수 있고, 투여할 때 혀 밑으로 점막으로 녹여서 흡수시키는 거지 경구, 물과 함께 먹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혀 밑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NTG, 니트로글리세린. 부착하는, 파스처럼 부착하는 패치도 있습니다. 패치는 붙이면 24시간 정도 효과가 간답니다. NTG, 패치, 붙이는 거 24시간 정도 효과가 간답니다. 심근경색은 협심증보다 더 심해진 거죠. 관상동맥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막혀서 더 이상 혈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죠. 그러면 심근은 괴사되겠죠. 흉통이 훨씬 오래 가겠죠. 정의에 보니까 폐색, 혈류 차단, 심근 괴사. 그래서 괴사되면서 더 아픈 거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아픈 것 플러스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서 썩으니까 거기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아픈 거랍니다. 심장이 근육이 썩으면
펌프질을 못하겠죠. 그러면서 디귿 가보세요. 저혈압. 디귿 증상에 심근이 괴사되면서 썩으면서 펌프질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혈압. 그러다가 쇼크, 심장마비가 오는 거죠. 식은땀이 나고 구역질 나고 토하면서 맥박도 굉장히 불규칙하고 이상한 부정맥이 되겠죠. 빨리 급하게 산소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온전하게 뛰지 못하니까 전신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셈이잖아요. 산소를 급하게 주고 절대 안정. 아까 대사 소모를 최소화. 심장이 일하는 것을 잘 못하니까 전신의 대사 소모를 낮춰주게 절대 안정하면서 NTG를 투여 안 한다 땡. 투여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괴사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관상동맥도 좁아졌기 때문에 투여하면서 심근경색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을 근육주사하지 않고 정맥주사한다 그랬죠. 근육주사하게 되면 근육이 조금 파괴되면서 어떤 효소가 나오는데 그 효소 때문에 심근경색의 진단에 혼선,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근육주사하지 않는다. 정맥주사합니다. 활력증후 기본적으로 보는데 심근경색 환자 바이탈 사인 중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선생님? 네 가지 중에. BP, 혈압이 제일 중요하죠. 아까 심장 근육이 펌프질을 못하면서 혈압이 떨어지면 그게 쇼크잖아요. BP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펄스레이트일 텐데 펄스레이트는 EKG 찍으면 다 나와요. 심전도가 횟수는 물론이고 심근의 움직임을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어찌 보면 심근경색 그런 응급한 환자는 EKG 모니터링 하면서 혈압 체크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갑자기 변 완화제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변 보려고 힘을 주는 것도 심장에 무리가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변 볼 때 힘줄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미리 변 완화제를 투여할 수도 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이어서 이따 하겠습니다.